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고서 이건 큰 변화가 있겠다고 뭐 하여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마사다에서 골드문트를 사는 건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한 스케일도 좀 커지고 파워의 능력도 커지고 그랬는데 그 690의 소리 그대로 출력만 아까 말한 35W 정도 줄인 거 딱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550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스펙을 대충 여쭤봤더니 690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그랬더니 사실은 690이 그 성능을 월등하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딱 1000만 원을 낮추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만큼 축소시킨 거죠. 한 90%. 그 출력도 250에 215로 줄이고 저 트랜스 전원 용량도 390V에서 300A로 줄이고 300V로 줄이고 그거 외엔 나머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품이 들어왔을 때 궁금했어요. 소리가 과연 얼만큼 축소돼서 들릴지. 그리고 촬영도 했어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들어보면 이건 한 90%? 그리고 아주 특이한 좀 이렇게 음압이 낮고 저음이 잘 안 나오거나 볼륨이 좀 눈에 띄게 볼륨 컨트롤이 좀 이렇게 음압이 나서 좀 볼륨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일부 스피커를 빼고는 둘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나란히 놓고 하면 당연히 690이 좀 더 좋게 들리겠죠. 음량 좀 좋고 베이스 좀 더 잘 치고 베이스 잘 통제하는 정도. 고음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여하튼 그런 걸 만들어서 전 이게 나오면 690이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시장에 지금 690이 잘 안 보여요. 수량이 많지도 않았었고 그게 한번 갖고 들어가면 또 잘 안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690이 좀 그래요. 그리고 690 사신 분들은 590, 50 넥슨 2를 내놓고서 갖고 가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건 안 나올 텐데 여하튼 그 상황에서 690을 대신할 만한 거는 유일하게 이제 690밖에 없는 거죠. 텔로스, 골드문트 소리를 뭐 이렇게 따로 설명할 시간은 아니지만 골드문트가 텔로스가 되면서 저도 골드문트를 한 30년 전부터 제가 직접 사서 쓰기도 했고 중간에 나온 제품은 거의 다 들어봤다고 해야 되는데 소리가 텔로스가 되면서 여태까지 그 이전의 변화보다 제일 큰 변화가 있었어요. 골드문트 예전의 제품의 장단점 중에 예전은 단점이 뭐였냐면 좀 개성이 있어서 다 좋고 스피커 드라이브도 좋고 다 좋은데 저역이 양감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골드문트에 대한 좀 단점이라는 단점이고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음을 나는 그 정도로 듣고 싶은 분들이 사서 쓰던 게 골드문트였단 말이에요. 미메시스 7은 프리고 8, 8.2, 8.5, 9, 9.5 이게 다 그때 그런 딱 정점에 있었던 골드문트 제품인데 텔로스가 되면서 저음이 양감을 늘렸어요. 늘렸다기보다 그 사이 약 20년 사이에 액티브만 만들었어요. 계속 액티브 스피커 만들다가 스피커를 뭐 나름 수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그 숫자가 정확하게 전대역이 똑같이 나오게 하다 보니까 저역 양감이 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앰프도 그 액티브 스피커에 들어간 앰프를 따라서 만든 게 그게 텔로스 앰프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골드문트를 그런 특성 때문에 샀던 분들이 좀 일반화됐어요. 여전히 단점이 있죠. 비싸다. 그것만 극복하면 되는데 와사다가 과연 얼마큼 하는지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 와사다에서 저는 골드문트랑 이런 포컬 특히 이런 제품들이 좀 와사다에서 팔릴 때 야 이건 와사다 컨셉이 아닌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비싼 걸 파나 했었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걸 보고서 이거 큰 변화가 있겠다고 뭐 하여튼 누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와사다에서 골드문트를 사는 건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텔로스 670이라는 앰프는 아까 대략 개요는 설명드렸지만 골드문트가 여태까지 만들어온 그런 앰프들을 그냥 쭉 한 덩어리. 근데 골드문트의 방식은 프리파워로 조합한 거랑은 인티 앰프는 차이가 있어. 이건 못 따라와. 뭐 이런 게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단지 프리파워로 여기서 가잖아요. 옆에 저 800이랑 시그너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소리의 결은 똑같아요. 다만 스케일이 커져요. 똑같은 스피커로 올리면 당연한 얘기지만 스케일이 커지고 공간이 앞뒤하고 옆이 훨씬 넓어지는데 800은 제가 들어본 소감대로 얘기하자면 이 스피커의 바깥쪽까지 이렇게 무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얘기. 스피커 위치를 별로 이렇게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티앰프까지는 스피커 딱 여기까지 소리가 나요. 요만큼 뒤쪽도 그렇고 좌우 폭도 스피커 오른쪽에 딱 오른쪽까지 왼쪽 스피커의 왼쪽까지
거기까지가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 거꾸로 좋은 앰프 또 출력이 높거나 돌리형으로 가면 공간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 그게 원래 음악에 있는 공간이 저 프리파워 조합과 좀 더 원활한 구동을 하니까 원래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인티앰프로 가면 그게 조금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여튼 그런 관계인데 저희가 집에서 들을 때는 670을 넘을 일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670은 출력이 215W, 8오음에 215W인데 골드문트 출력이 앰프 출력들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최대 출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670은 270W, 250W고 690은 275W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8오음에 저희가 이제 말하는 출력은 제일 높을 때 그냥 순간 빵 때리는 출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RMS라서 연속으로 쭉 지속적으로 똑같은 출력으로 연속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을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의미 있는 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90은 250W고 670은 딱 35W를 줄인 215W. 690이 250W. 그럼 670은 215W. 15W. 그럼 590도 200W. 똑같 215W예요. 그쵸. 네. 얘랑 590하고 출력을 똑같이 맞췄어요. 느낌이 다르던데? 아, 590하고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네네네. 다른 제품이에요. 완전히 다르게. 여튼 그렇게 제작이 돼 있고 골드문트의 인텔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칩을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자기들이 직접 로직 설계를 한 DAC를 그건 DAC라고 하면 되죠. 하여튼 그런 프로세싱을 그 회로를 담고 있어서 그 알리자라고 하죠. 1, 2, 3에서 7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 DAC가 되게 좋아요. 골드문트가 만약에 스피커는 두 번째고 앰프 회사가 아니었다면 앰프를 안 만들었다면 DAC 회사로 유명했을 정도로 골드문트 DAC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별도로 만드는 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좀 쓰는 분들이 드물고 그게 그대로 칩셋 그대로 그 회로 그대로 인티 앰프에 들어가 있어요. 최대 32비트 786까지 그리고 DS도 128까지 USB 포트로 했을 때 최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입력은 3개. 아시겠지만 AS, EBU 그 동축이 있고 그 다음에 USB, 그 다음에 토스링크 3개가 있고 그거 외에는 디지털 입력은 굳이 뭐 다른 저기랑 연결 쓸 일이 없으니까 많을수록 좋지만 그거만 있으면은 뭐 웬만한 플레이어라고 연결해서 쓸 때 지장이 없는 그런 디지털 입력을 갖추고 있고 RCA 5개 있고 그리고 골드문트가 밸런스 단 안 쓰는 거는 뭐 아시죠? 멀리 이렇게 프로용처럼 그렇게 멀리 두고 안 쓴다. 그리고 회로 자체가 언밸런스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냥 일반 RCA 단자가 있는 그런 언밸런스 인터커넥터랑 사용하게 돼 있고 그래서 5개나 만들어 5개 입력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까지 550하고 이거 음악 듣고 550하고 뭐가 다른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골드문트 앰프에 그러면 특징 다른 앰프에 없는 골드문트 앰프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 되게 뚜렷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좀 이 자기들 앰프를 70년대부터 만들 때 일단은 소리가 청명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딱 진짜 이렇게 갖다 맞춘 게 아니라 저 스위스 알프산을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청정한 공기 느낌 이런 거 처음부터 그거를 달성하려고 만든 앰프예요. 그래서 일단 노이즈 레벨이 낮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이렇게 귀로 가까이 들었을 때 들리는 그런 물리적 노이즈도 그렇지만 음악하고 딸려 나오는 노이즈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음원에는 없는 그 좀 지저분해지는 흔한 말 그런 의미 있는데 그걸 다 걷어냈다기보다 그게 들어오지 않게 그 음악 속에 이렇게 끼어들지 않게 만든 게 골드문트 앰프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스피커를 되게 타이트하게 그리고 단정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갔었는데 텔로스가 되면서 이제 저음도 높은 지금 말한 청명한 고역하고 같은 밸런스 그 밸런스라고 하면 이제 고음이 조금 더 잘 들린다. 고음이 이 스피커는 이 앰프는 고음이 좀 더 특성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100% 저음의 볼륨이 좀 낮아요. 그게 똑같이 들리는 건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하는 건데 특히 스피커는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앰프가 그거 밸런스 맞추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잘 표시가 안 나거든요. 스피커는 이렇게 귀로 들어보면 고음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는데 앰프는 그걸 좀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 음악을 들어봐야 아는데 골드문트 텔로스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춰져서 예전에는 골드문트 쓰는 또 가격이 비싼 이유로 쓰는 그 부주가 따로 있었고 그 앰프랑 쓰는 스피커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텔로스는 되게
가격만 낮다면 누구나 써도 굉장히 소리 되게 좋다. 그냥 쉽게 반응이 오는 그런 소리로 바뀌었어요. 텔루스 전 모델이 그래요. 일단 670도 그렇게 따라왔고 제가 할 수 있으면 690하고 670을 나란히 놓고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90이 시장에 없어요 지금. 언젠가 한번 그 기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려면 690의 가격을 약 1,000만 원 유로로 하면은 얼마 정도죠? 하여튼 7, 8천 유로?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만든 그게 기획된 제품이고 이게 나오면 690이 좀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690을 팔 만큼 팔았다고 생각했을 때 원래 출시됐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좀 일찍 나왔어요. 여하튼 그런 컨셉으로 제작된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락 음악들도 이 다이나믹하다고 생각이 돼요. 옛날 골드문트 미메시스 8.5, 그 시리즈 이런 제품들은 베이스가 이렇게 안 나왔어요. 타이트하게 단단하게 나와서 호불호가 소위 말해서 호불호가 좀 엇갈리는 앰프였는데 지금 뭐 스피커를 이제 뭐로 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바뀌지만 지금 텔루스 670, 690 이런 제품들은 그 베이스가 상당히 저희가 듣는 다이나믹하고 소위 파워 핸들링이 좋은 그러니까 이 끝까지 다 울려도 내가 뒤에서 받아줄게 스피커라는 게 밀면은 탕 치고 뒤로는 그냥 이렇게 그 탄력으로 뒤로 온단 말이에요. 그걸 잡아주는 걸 이제 앰프의 댐핑이라고 하는데 얘는 최대한 멀리 던지고서 뒤에 오면은 마치 뒤에 서스펜션처럼 그걸 딱 잡아주는 능력이 뛰어나요. 골드문트 앰프에서 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590과의 차이를 690은 590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 670은 50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 뭐 얼마큼 차이가 나냐? 그것도 또 50하고 나란히 비교해 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들은 기억만으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 590에서 690으로의 변화는 외형을 보면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뒤로 보면 입력단의 위치를 조금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590은 뒤로 보면 배열이 그 소위 입력 이쪽 저 외부 아날로그 입력들이 아래쪽에 있어요. 뒤에 보드의 아래쪽에 있고 60은 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발열하고 관계 있어요. 590도 50 오리지널하고 넥스트젠 2 버전 2 되면서 그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위쪽에 이만한 쇳덩어리를 그 바라고 하죠. 메탈 바를 붙여가지고 그 특히 전원부랑 이 출력석에서 나오는 그 열 있잖아요. 그걸 메탈 바를 직접 붙여가지고 그렇게 발열을 시켰거든요. 690은 그거를 이 메탈 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아예 측면 방열핀에서 좀 더 많이 발열이 원활하게 되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로 소리가 그렇게 많이 바뀌나 싶었던 게 뭐 둘은 거의 다른 앰프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일단 저 스피커를 쳐주는 능력 자체가 많이 다르고 제가 보기에는 550을 기준으로 하면 690은 인티가 아니라 프리파워 조합의 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아까 말한 스케일도 좀 커지고 파워 에너지도 커지고 그랬는데 그 690의 소리 그대로 출력만 아까 말한 35W 정도 줄인 거 딱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550하고는 좀 거리가 좀 먼 아마 언제 기회가 될 때 그 두 개 다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 670으로 이제 장르를 좀 바꿔서 클래식도 한번 들어봐야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왜 이렇게 옆을 막아놓고 열심히 안에 이만하게 만들어 놓고 12인치로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궁금하시죠? 이게 저도 뭐 스피커 제작을 직접 해본 건 아닌데 스피커가 이제 막 10인치를 넘어가면 BBC는 제일 큰 게 이게 둘 다 12인치인데 12인치 유닛이 제일 커요. 15인치는 안 만듭니다. 근데 그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넓어질수록 바깥쪽 소리에 대한 보장은 중앙에 한 요만큼 한 8인치 사실 최적은 7인치까지를 만들면 전 구간이 완벽해요. 똑같이 떨린다는 거죠. 근데 11주 넘어가면 뭐 잘 만드는 회사들은 요새 그래서 막 금속을 깎아서 만들기도 해서 전 구간이 동일하게 나오게 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플라스틱이 투명한 넥스트인이라고 하는 이런 재질로 쓴 스피커들은 어떻게 만들어도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소리가 부정확해요.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중앙하고 좀 떨림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오프 엑시스 왜곡이라고 하는데 오프 엑시스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저음은 방향성이 없어요. 뒤로 가도 그 시간 위상만 맞추면 똑같이 들리고 옆으로 놔도 저음은 똑같이 느껴지는데 일단 10인치 안에서 울리게 만들었으니 저역 양감은 나오는 거고 바깥쪽을 요만큼 구간별로 다 잘라본 거예요. 요만큼 가리면 정확하게 들릴까? 요만큼 가리면 더 정확하게 들릴까? 해서 설정한 게 이 각이에요. 얘도 8인치인데 요만큼을 가리니까 전 방향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피커를 보고 이제 스펜더에도 이런 모델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BC2나 3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BBC도 제일 정확한 저음이 나오는 스피커예요. 이 저음이
그리고 둥둥거린다고 하는 소위 부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부스팅도 종류가 두 개가 있는 게 앞에서 이미 떨려서 나오는 부스팅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 만든 스피커죠. 그렇게 떨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부스팅이 생기는 부분은 BBC가 스피커 만들 때 일부러 나는 저음을 약간 울리게 만들어야 이게 사람이 듣기가 좋아. 모니터를 심지어 할 때도 그 벽을 얇게 만들었어요. 이 스피커 캐비넷에서. BBC 스피커는 다 그래요. 그 전통대로 안 만들면 BBC에서 LS라는 그 자기들 고유 라이센스 번호를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스펜더 하베스는 우리는 더 두껍게 할 거 하고서 BBC랑 계약 안 하고 자기 맘대로 만든 건 그런 스피커들이 있는데 BBC 모니터들은 LS로 시작하는 BBC 모니터는 전부 다 벽을 BBC랑 딱 고두께가 있어요. 그거로만 설정하게 돼 있어서 벽을 울리면서 나무가 필터링을 하면서 나가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이 스피커도 지금은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고 뚝 떨어뜨려 놓고 들으면 저음이 좀 더 정확하게 들립니다. 옆에 뭐가 이렇게 울리면 반사가 돼서 그렇게 들리는데 묘하게 부스팅이라고 할 수 없는데 하면서 딱 끊어지는 하여튼 그런 독특한 저음이 있는데 그게 또 이 BBC 모니터 듣는 재미예요. 근데 골드문트 같은 앰프를 쓰면 그거를 원래 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울리는 BBC의 울림도 어떤 앰프들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또 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댐핑을 아까 말한 딱 서스펜션 잡아주는 댐핑을 발휘 못하고 근데 골드문트 앰프는 그런 걸 되게 잘 잡아줘서 지금 들은 음악 중에 처음에 들은 그 바 바이올린 협주곡 있잖아요. 빰빰빰빰 그게 잘 들어보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팡팡 치는 락 음악 같은 저음은 오히려 내기 쉬워요. 원래부터 울림이 있게 녹음을 했고 그게 얼마나 틀렸는지 잘 생각되고 있는지 그 저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아까 같은 바로크 음악, 바음악 같은 데서 나오는 저음 있잖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되게 듣기 싫어요. 저 밑에 보면 이제 바소 컨티뉴라고 해서 저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더블 베이스, 우리가 하는 더블 베이스는 이제 고악기로 연주하면 예전 그 베이스 바소 컨티뉴라고 부르는 그런 저음 악기로, 현악기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붕붕붕붕, 붕붕붕붕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게 잘 들리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골드문트가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 듣는 재미가 골드문트 앰프를 쓸 때 굉장히 큰 재미 중에 하나예요. 피아노가 똑같아요. 피아노도 저음하고 고음, 좀 아까 그게 모차르트 소나타 1번 소녀름이 연주한 건데 저음하고 고음 10손가락을 계속 강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때리는데 그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그 10개 음이 땅 치면 피아노는 줄이 막 3개씩 있어가지고 울림이 동시에 이렇게 세 음이 울리지 같은 옥타브지만 음의 울리는 반경이 다른 세 음이 동시에 울린단 말이야. 그걸 10손가락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약 30개 음이 동시에 울리는데 그 소리를 내주는 게 사실은 현장음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디오가 이제 발전해서 집에서 들어도 좋은 스피커 좋은 앰프로 또 잘 맞춰서 쓰면 그 음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피아노 소리 되게 듣기 좋지 않나요? 저는 피아노 소리만 잘 나면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들어봐도 거의 대부분 잘 나요. 여튼 그래서 그런 곡들을 들어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곡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는 이거 하나 듣고서 이제 스칼렛 피아노로 바꿀게요. 뚜껑을 열어보면 휑했어요 진짜. 절반 이상이 빈 공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리가 그렇게 날까? 그거에 대한 저도 나름을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들어야 되나. 그래서 답을 낸 게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 처음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책상에 이렇게 가득 막 서류 쌓아놓고 막 이렇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걸 과연 어떻게 찾을까? 찾아야 저거 다 제자리에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 옆자리 일하는 분은 옆에 부서 옆분인데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물론 있는데 퇴근하면 책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할까?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그날 그때 위치를 해서 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게 없어지면 그리고 집에 갈 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효율이 있습니다. 뭘 찾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도 앞이 깨끗하니까 골드문트가 그런 후자적인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빼버린 거예요. 경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오는 것들을 자기들도 거쳐보고 나서 할 수 있으면 반듯하게 하니까 중간에 몇 개가 필요 없어지니까 그건 빼버리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진동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앰프들은 사실 진동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좀 가벼운 앰프도 소리 좋게 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위에다 집에 쓰는 덤벨 하나 올려보세요. 저음이 좋아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그 앰프가 진동을 안 하기 때문에 진동이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골드문트는 아니 가벼워졌으니까 진짜 전원부도 큰 거 안 써요. 요새 하이엔드 앰프들 전원부 옛날처럼 이만한 걸 써야 조등 좋은 게 아니고 용량은 똑같이 하되 크기를 줄여서 효율을 높이고 전력량을 늘리는 그런 새로운 앰프들, 전원부들은 조금 에어트랜스 그렇게 만드는데 골드문트는 그런 걸 좀 많이 앞서가서 뭐 그런 걸 자랑삼아 하던 회사라서 그 가벼워진 무게를 그 딱 한 군데 미케니컬 그라운딩이라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스파이크로 내립니다. 앰프에 그렇게 해서 진동이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앰프가 진동이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앰프가 뭐 진동하면 소리가 바뀌냐 그러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까처럼 무거운 걸 올려보세요. 이제 소리가 바뀌는 게 그 반대로 생각하면 가벼운 앰프들은 역시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저임피던스 구동이라는 게 있어요. 임피던스라는 게 앰프가 스피커를 울리는 구동하는 원리가 이래요. 전류가 들어오면 그 신호를 크고 작은 신호들을 전압으로 신호를 바꿔서 스피커로 움직이는 전압을 걸어서 스피커는 임피던스가 계속 변하거든요. 낮은 데 갈 때는 임피던스가 낮아졌다가 높은 데 갈 때는 임피던스가 높아지고 그래서 소리를 빽 지른다고 생각해 봤을 때 큰 소리 지르려면 높은 소리 지르려면 목을 맞게 돼. 잘 해보세요. 소리 꽥 지르면 목을 이렇게 좁게 해야 높은 음이 나는 거잖아요. 반대로 저음은 목을 넓게 해야 돼요. 만약에 입김으로 한다 그러면 낮은 음이잖아요. 목이 거의 다 열려 있어요. 해보세요. 높은 음을 내는 거는 출력으로 대부분 해결이 돼요. 다만 이제 좋은 그 출력석이나 그런 좋은 컴패시터나 이런 거, 인덕터 이런 걸 안 쓰면 고음이 좀 거칠죠. 하여튼 고음은 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 근데 저음이 어렵습니다. 저음을 잘 내려면 역시 전원부가 해결해요. 이 아까 말한 트랜스가 용량이 커서 갑자기 저음을 많이 흘려줘, 그러니까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될 때도 쭉 흘려주고 그걸 저장하는 컴패시터도 커야 되고. 근데 용량을 크게 하면서도 부품을 작고 많이 안 쓰니까 골드문트는 안이 텅 비어 있다 그랬잖아요. 저임피던스 구동을 잘해요. 그래서 저음을 타이트하게 잘 잡는 앰프였다는 게 거기에 열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통 그대로 텔루스까지 오면서 저음을 또 딱 듣기 좋을 만치 만들어낸 게 신형 텔루스의 앰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피커 바꿨죠? 네. 이런 음악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스칼라 유토피아로 들을 수 있는 스칼라 유토피아. 음악을 들어봐야 음악 크기를 알 수 있겠는데. 스피커 옆에서 다 끼면 돼요. 얘만 좀 앞으로 빼서 듣으면 소리가 좀 더 좋아지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하고 이런 소리 난다 그렇게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 많이 들어본 조합이죠. 스칼라 유토피아. 그다음에 특히 590, 690 시연할 때 항상 수입원이 같아서 그래요. 같은 수입원이라서 골드문트와 포컬이 조합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조합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골드문트 쪽에서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맞는 스피커들도 있고 이 유토피아 포컬 스피커들도 그래요. 포컬의 고역을 조금 더 매끄럽고 세련되게 들리게 하는 앰프들은 또 골드문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냥 판매원이나 항상 매장들이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짝으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자고 했던 거고 원래 가장 많이 듣는 조합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보고 있는데 포컬의 제일 큰 장점은 지금 특히 그람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지만 제일 큰 장점은 역시 그 감마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 바디를 부위별로 좀 두껍게 어디는 한 2cm 어디는 뭐 3cm 넘게 그렇게 만드는 많이 울리는 쪽을 좀 더 두껍게 만들겠죠. 캐비넷을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유토피아 바로 아래에 있는 소프라하고의 차이예요. 소프라하고 얘하고 차이는 외형의 좀 통의 크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벽의 두께예요. 소프라를 왜 그렇게 못 만들겠어요? 만들면 유토피아가 안 팔려요. 그렇게 만들면 소프라도 좋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격도 그때 비슷해지겠죠. 사실 그렇게 만들면. 그래서 소프라는 용도가 뭐 소프라 포컬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지만 트위터는 똑같은 거 써요. IAF라는 포컬이 자랑하는 거 데뷔 중 트위터죠. 소프라는 보면 뒤쪽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IAL이라고 그러고 걔는 IHL이라고 그래요. 혼 로딩이라고 그래서 뒤를 열어놓으니까 울림이 살짝 더 있게 들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이 울리기 때문에 얘보다는 조금 울림이 있는 그렇게 튜닝을 하려고 고역까지 뒤를 열어놓은 그렇게 시작한 게 소프라인데 비해서 유토피아는 제 표현대로 하면 좀 엄격하게 만들었어요. 울림이 원래 음악에 있는 만큼만 울리고 과도하게 울리지 않게 딱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앰프가 되게 드라이브를 잘
못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데 고음만 좀 강하게 나오고 베이스가 힘이 없어서 힘이 없다기보다 베이스가 좀 뭔가 베이스는 우렁차게 안 나오는 데 비해서 고음은 또렷하게 나오니까 고음 어느 앰프를 써도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이 좋은 트위터라서 고음이 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앰프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뭐 포컬은 원래부터 스피커 만들던 회사가 아니에요. 그 드라이버 만들어서 여러 회사에 뭐 윌슨부터 별의별 뭐 카르마 이런 회사들을 납품하던 회사라서 유닛 장사하던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 유닛 두 번째가 그렇죠. 포컬이 두 번째가 제일 큰가 하여튼 그거로 돈 많이 벌어서 그거로 스피커 남는 돈으로 스피커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피커는 디자인을 좀 되게 강조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특성 견고한 바디 그다음에 그 R&D가 오래 쌓인 그런 유닛들 그런 거 그렇게 만든 그리고 또 디자인이 이쁜 그런 스피커라서 가격을 낮춰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팔렸죠. 어디서 쓰기도 참 좋은 특히 스칼렛 투피아는 제가 아는 분들한테 제가 소개해서 산 거면 한 10여 대 되는 것 같아요. 20대 조금 안 되는 만큼 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여하튼 지금 이 들어본 두 곡이 처음에 들어본 그 자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했다 도입부 첫 곡하고 말로병 6번 2악장 이런 곡들 일단 집에서 옆에서 누가 쫓아오더라도 집에서 내가 완벽하게 소리를 듣기에는 이 골드문트 같은 앰프가 참 중요합니다. 골드문트가 잘하는 영역 중에 대편성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해주죠. 베이스를 아까처럼 딱 단정하게 하지만 약화시키지 않고 충분히 끝까지 다 동작하게 만들어서 아주 호쾌한 오디오 쾌감이 좋게 만들어주고 고음은 아주 쨍하고 아주 또락또락하게 나오게 한 선명하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이제 골드문트를 통해서 이런 대편성을 듣다 보면 악기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오케스트라 듣는 재미가 예전에는 선율이나 쭉 그러면 멜로디가 이렇게 들리던데 그 사실은 바이올린이 최소한 10여 명이 바이올린 10여 명 그다음에 첼로가 한 뭐 역시 한 대여섯 명 그리고 베이스가 한두 명 이렇게 섞여 있는 곡인데 똑같은 음을 연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한 음으로 들리지만 거기서 이제 하이엔드의 시작이죠. 좀 좋은 앰프로 들으면 곡이 이렇게 나눠서 보이기 시작하고 배역이 나눠서 보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악기 그 배치되어 있는 사람도 보이기 시작해요. 녹음을 잘했다고 가정했을 때 골드문트가 그런 거 듣기 굉장히 좋은 앰프죠. 특히 690, 670 요 등급이 되면 그런 거를 꼭 분리형이 부럽지 않게 분리형은 거기서 공간이 좀 더 넓어지는 그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내 공간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인티앰프로 듣기에 부족하지 않는 대편성 듣는 재미가 큽니다. 대편성을 듣는 재미가 생기면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윤희상이라는 분 있죠. 아마 거기서 아마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뭐 소위 현대 음악의 천재라고 하는데 그분 연주 그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하는 거는 저기 공연자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어려워. 음악은 저희가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음악인데 현대 음악의 특징이 그래요. 뭘 이렇게 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기보다 순간순간의 음색과 거기서부터 오디오랑 되게 비슷해져요. 현대 음악은 음색과 그 순간의 느낌 그런 아주 강약음을 사람한테 들려줘서 그렇게 그런 메시지 전달하는 게 현대 음악이라서 이 멜로디로 옛날 뭐 베토벤 모차르트처럼 이 사람이 뭐 외롭구나, 이 사람 즐겁구나 이런 걸 표현하는 음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디오의 원리랑 똑같아요. 오디오도 그때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음색으로 들려주고 그런 다이나믹스를 전하는 그런데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이 오디오로 들으면 더욱 듣기 싫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게 듣기 좋다 이거 직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오디오가 있는데 골드문트가 그렇습니다. 되게 생생해요. 음악이 생기있고 이거는 실제 악기 소리는 어떻게 들릴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그 골드문트 앰프로 듣는 그런 음악에서의 장점입니다. 아까처럼 뭐 그 자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도 집에서 참 듣기 어려운 곡이죠. 빵 터지는데 그거 그렇게 들으려면 스피커도 저한테 높은 음부터 낮은 데까지도 잘 나와야 되지만 저음이 아주 단정하게 땅 터져줘야지. 그거 아세요? 옆집에서도 음악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음이 잘 나면 뭐 웅웅거려도 뭐 이렇게 불만스러워하지 않는데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웅웅거리는 소리. 옆집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중저역에서 울리는 소리잖아요. 좋은 앰프로 잘 울리면 옆집에서 그렇게 뭐라고 하나 아주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하튼 뭐 그런 얘기도 좋은 오디오하고 좀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 그 자라투스트라니 이렇게 말했다도 그렇고 말러로 곡을 들어보면 중간에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공연장 그 말로 6번 공연을 그렇게 가보면 빈틈이 없어요 진짜. 아까 그 옛날 90년대 앰프처럼 도대체 한 최소한 200명 막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막 뒤에 합창단까지 하면 그렇게 빼곡한 사람들이 소리를 다 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데 저희들이 오케스트라에서 못 보는 일반적으로 못 보는 악기들이 몇 개 있어요. 무슨 저희 국악할 때 쓰는 이런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막대기 저기 돌 조각처럼 생긴 거 이렇게 걸어놓고 때리기도 하고 좀 아까 6번 같은 경우는 이만한 징이 있어요. 징을 딱 치면 팀파니가 치고 있는 뒤에서 쿵 하고 쿵 하고 울리는 게 있는데 징은 팀파니보다 울림도 길고 이 다이나믹스의 범위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오디오 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이 징소리인지 뭔지 분간 못한 채 뭔가 울리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소리도 되게 이 포칼 골드문스 조합이 잘 되는 그런 소리 중 하나예요. 이 조합으로 말로 듣기 되게 좋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하이엔드 앰프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특히 골드문트 같은 앰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위 위상이라는 게 있어요. 위상은 이 시간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음악이 딱 나오면 스피커가 한 개일 때는 위상 차이가 없어요. 하나가 울리니까. 근데 지금 저 만약에 이 스피커처럼 이게 똑같죠. 고음, 중음, 저음이 있으면 세 개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려면 앰프가 잘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와서 중간에 네트워크 셋을 갈라주거든요. 그 코일이 그 저음, 중음, 저음을 판단해서 나눠주는데 그게 똑같이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스피커 뒤에 거기서부터는 유닛의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순도도 높아야 되고 똑같은 속도로 가려면 똑같이 그 경로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는 그런 아주 고순도 케이블과 불부품들을 써야 되는데 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상이 잘 맞으면 이 입체감, 좌우가 다 똑같이 소리가 이게 좌우가 입체감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위상이 잘 맞아 떨어질수록 그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의 그 공간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어려운 얘기인데 스피커를 잘 만들고 앰프가 그 스피커를 잘 제동하면 그 녹음이 잘 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심지어 1m도 아니고 50cm 뒤에 있는 거 그다음에 살짝 비껴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녹음들이 꽤 많아요. 클래식에도 많지만 재즈에 그런 게 많아서 재즈 듣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바로 여기 불과 한 5m도 안 되는 가까운 데서 3명이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는 저 뒤에 있구나. 여기 이 사람 지금 페달 밟았어. 딱 이런 느낌. 그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개를 돌렸어. 이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위상이 잘 떨어졌을 때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곡을 하나 들어보시면 이 시스템에서 위상이 얼마나 잘 맞는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곡이 이제 표현하는 건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리버티라고 그러잖아요. 공기가 다 눌러서 처음에는 사람이 요만해요. 그 공기의 무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사람이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높이 음량도 키웠다가 싹 줄어들고 이러는 사람의 목소리 사이에 뒤에 이제 쿵쿵 그런 이제 저음도 나오고 드디어 이제 드럼 이제 그 드럼 필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악기가 이제 색소폰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은 전체가 꽉 차는 이 전체가 이 공간을 채워가는 이런 과정을 잘 그린 건데 이게 또 재정하기가 쉽지 않죠. 이렇게 뒤에 보면 막 그 의자 삐거덕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들리게 해줘야 이 지금 말한 아주 작은 데부터 점점 커져가는 이런 느낌은 그런 걸 살려주는 그런 재생인데 앞에 들은 그 데떼어라는 곡은 막 애기 울음소리도 나오고 여자 목소리 저 리키 존스 저 보컬은 한참 뒤에 나오죠. 그 사이에 피아노 뒤쪽 피아노가 아마 오른쪽 왼쪽 뒤에서 나오나 그러고 이제 뭐 기타 소리 오른쪽에서 울리고 전후 간 거리가 꽤 잡히지 않아요? 느껴지죠? 특히 가운데 계신 분들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 좋을수록 좀 더 커집니다. 뒷길이도 더 커지고 좌우폭도 커지고 실제 이 정도 공간에서 서로 앉아서 녹음을 했나 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보이는 게 이제 위상이 맞아떨어지고 그 각 배역이 정확한 속도로 그렇게 동작했을 때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는 골드문트는 그런 걸 제일 잘하는 앰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 한 곡만 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또 저희가 이제 맨날 하는 게 이제 테스트곡 시간 관계상 테스트곡만 하고 이렇게 들어보는 그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래요. 테스트곡을 들어보는 이유는 이 시스템의 끝이 어디냐 여기까지 할 수 있냐를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그냥 흔히 듣는 곡들 뭐 아이유도 듣고 조용필도 듣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리들이 굉장히 잘 들립니다. 녹음이 심지어 그렇게 좋지 않은 곡들도 내가 좀 아까 들은 거기까지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즐겁고 원래 내가 발견 못했던 그런 조그만 음들 그리고 그 전체 그
녹음한 사람이나 가수가 표현하려는 감동이 와야 그게 좋은 시스템인데, 그래서 이런 곡들도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런 곡들이 잘 들려야 또 좋은 오디오 들려요. 그래서 다시 살아야 좀 다시 또 제대로 된 걸 또 딱 드리는 때가 항상 그때였던 것 같은데, 음악이 이렇게 듣고 싶을 때 많이 듣는 거,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가능하면 좋은 오디오로 들으세요.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거 샀어야 됐어 한 이런 앰프도 그렇고 스피커도 그렇고 그런 게 있는 게 또 오디오 하는 분들, 그리고 음악은 항상 오디오 하는 분들은 오디오는 음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한 얘기인데, 내가 정말 잘하는 그 곡 하나, 딱 그 곡 하나 가지고 무슨 또 제품을 고를 때 그게 정말 잘 나오는 것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곡, 뭐 어디서 판매하는 분이 추천해주는 곡,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하고 정말 난 이거 하나만 들으려고 이거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면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670은 텔러스 670은 다시 정리하면 690하고 거의 공간이나 스피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게, 지금 스칼라 유토피아를 들어보면 얘가 얘를 드라이브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아까 와서 들어보는 동안 그랬었고, 690이 좀 위험할 정도. 이거 670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 구간이 거의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든우츠 690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670을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돈이 많이 줄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비용이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저도 굉장히 좋았던 앰프고, 참고로 제가 한 3년 전이었나? 590 나왔을 때 거의 제일 먼저 산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걸 한 1년 가까이 갖고 있었는데, 넥스젠 2를 690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 걔의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690은 진짜 그 나오는 순간 590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는데, 지금 반대로 670을 이렇게 690에 굉장히 가깝게 만들어 놓으면 690이 좀 위험한, 다시 얘기지만 하여튼 그 정도 등급까지 만든 제품이니까, 골드문트 앰프 필요하셨던 분이나 나는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쭉 그냥 이게 오디오 이것저것 바꾸는 사람 아니니까 나 이거 하나만 좀 괜찮은 앰프 하나 사고 싶다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앰프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같이 듣는 건 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1부 마치고, 모든 세션 마치고 음악 자유롭게 들으실 분들은 계속 들어보시고 그러시면 됩니다.